네, 오늘 진행할 세션은 클래스고요.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그 객체를 코드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객체를 나타내는 코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사물, 예를 들면 뭐 사람, 아니면 뭐 컵,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죠. 영어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코드로 디파인한 거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여기 보시면 파이썬 클래스는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베리어블과 같은 데이터 그리고 펑션을 하나의 유닛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클래스하고 클래스의 상속, 다중상속, 그 다음에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클래스의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코드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객체, 그 설명 자체는 실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인스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라는 정의를 코드 클래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가 이제 뭐 내 자동차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자동차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 하나하나는 인스턴스고 그 자동차를 디파인한 거는 정의한 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어, 클래스라고 쓰고 클래스명을 쓰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init. 그러니까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러니까 던던 init 던던. 이 던던이라고 시작하는 뭐 베리어블이라든가 함수 메소드는 전부 다 그 특정 용도로 파이썬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던던이 두 개 쓰이게 되면 그거는 이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인스턴스, 클래스가 실제로 인스턴스화 될 때 시작되는 메서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init이라는 건. 그리고 셀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셀프라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를 디파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클래스가 실제로 인스턴스화돼서 실제 존재하게 되면 여러 개 그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어떤 뭐 변수를 가져온다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그런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셀프라는 변수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키워드고요. 셀프. 그래서 init 메소드는 그러니까 클래스에 모두 항상 뭐 내가 정의를 하든 안 정의하든 존재를 하는 건데요. 정의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처음에 그게 인스턴스화 될 때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제 차, 뭐 퍼슨을 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인스턴스화 될 때 이름의 값을 초기화하면서 인스턴스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실한 메서드는 무엇인가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있는 메서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it 메서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디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디폴트 스테이트를 그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던던 init 메서드는 클래스에 가장 처음 실행되는 메서드다.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를 디파인을 해놓으면 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서드가 바로 그 언더바 init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랭귀지, 뭐 자바나 뭐 C# 이런 데서도 보시면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것이 그 파이썬에서는 던던, init, 던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변수. 셀프 변수는 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있는 변수라고 했죠. 파이썬에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인스턴스화 됐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변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스턴스에 어떤 변수나 메소드 액세스하고 싶으시면 셀프 닷 뭐뭐 이런 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셀프를 어트리뷰트나 메소드의 클래스의 메소드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제일 먼저 이제 그러면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게요.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라는 키워드,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자기가 정의할 클래스 명을 주시면 되고, 함수나 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콜론 주시고,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같은 인덴테이션 블럭에 있는 것이 이 클래스를 디파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디파인을 하는데 person이 제일 먼저 실행할 함수로 init을 이렇게 주었죠. init. 그리고 그 init 내부에서 실행하는 거는 또 init하고 self라는 파라미터로 호출하고 init 서브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 그다음에 스타 키워드 아규먼트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미리 디파인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게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서브 클래스나 뭐 이런 부분은 상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뭐냐면 내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init에서 초기화를 하겠죠. 초기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규먼트로 first name, last name, health, status를 가져와서 내가 person이 인스턴스화 될 때 그 person의 요 어트리뷰트들을 초기화하겠다라고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로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를 이용해서 셀프는 그 인스턴스화 이 init 메소드는 이 퍼슨이 인스턴스화 될 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셀프는 그 인스턴스 실제로 생성이 되는 객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객체의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내가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셀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소드, 사람을 내가 정의를 할 건데, 그 사람은 introduc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introduce를 할 수 있게 디파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 안에 함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efine function introduce. 그다음에 셀프가 있어야 그 인스턴스화된 그 사람의 값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라는 키워드가 파라기먼트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프린트 하는데 hi, I am,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근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인스턴스화된 내 객체에 first name을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도 인스턴스화된 객체에 last name. 그러니까 지금 이 셀프는 그 아까 이 init이라는 함수에서 초기화한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요 어트리뷰트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아규먼트로는 셀프만 받아서 셀프 가지고 그 어트리뷰트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모트라는 함수를 디파인 해볼게요. 이모트라는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1에서 3 사이에, 그러니까 그 랜덤 라이브러리, 이건 라이브러리예요.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쓰는 방법은 1에서 3 사이에 랜덤 함수를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1 또는 2 값이 이모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if문 만일 이모션이 1이면 나는 오늘 행복하다라고 나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력하도록 하고 2인 경우에는 나는 슬프다라고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초기화하는 init 메소드, 그 다음에 introduce 메소드, emot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스테이터스 체인지라는 메소드를 줄 건데 나 자신의 헬스 값이 100이면 나는 토탈리 헬스하다라고 프린트하는 거고 100이 아니면 else if 100이 아니고 76보다 크면 그러니까 100하고 76 사이 100보다 작고 76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약간 I'm 누구누구 is a little tired라고 출력하는 if문 그다음에 위에 것도 아니고 51보다 크면 feel unwell 그다음에
40보다 크면 goes to the doctor라고 프린트하고, 그것도 아니면 나는 unconscious, 의식이 없다라고 출력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코드를 보면 클래스 예제를 보면 클래스라고 했고 init에서 초기화하는 메서드, introduce하는 메서드, 스테이터스 체인지하는 메서드, 이 세 개를 가지고 있고,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방법은 클래스의 그 init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줘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퍼슨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했지만 그 퍼슨의 클래스를 가지는 세 개의 인스턴스를 지금 생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퍼슨을 매번 뭐 마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뭐 레이를 코딩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리를 코딩하기 위해서 코딩할 필요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마리아를 그 사람의 객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화하면 얘가 마리아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얘는 레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얘는 리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코드를 그 객체별로 정의를 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죠. 세 개의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그 인스턴스는 각자 다른 스테이터스하고 그 베리어블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 마리아의 포스트네임은 마리아라고 여기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인쇄가 되고, 마리아의 스테이터스는 95라고 넣었기 때문에 95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레이의 경우는 레이의 이름과 레이의 스테이터스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언한 메서드, 이 메서드들 역시 이 인스턴스별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 동일하게 introduce를 실행을 하지만 introduce 내에서 코드를 보면 그 인스턴스의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introduce 메서드지만 각각 다른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마리아 레이 리가 인스턴스가 되고, 프린트에 마리아 is my friend true, 마리아 is my friend,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true라고 되고, 레이 is my friend라고 했을 때 스테이터스가 false. 얘는 왜냐면 여기 초기화할 때 스테이터스 false라고 초기화를 해줬죠. 여기도 아규먼트 쓰는 방법이 포지셔널 아규먼트하고 지금 키워드 아규먼트 쓰는 방법. 키워드 아규먼트는 변수명을 직접 줘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세 명이 두 개 인스턴스별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고, introduce 역시 그 인스턴스에 따라서 실행되는 값. 여기는 Hi Maria Guarez, Hi I am Ray Jones, Hi I am Lee Williams, 이렇게 각각 그 인스턴스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introduce 메소드가 각각 다르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역시 여기서 95, 88, 70이 다르게 줬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출력되는 값이 다 다르겠죠. 근데 코드가 좀 이상하네요. 마리아 스테이터스 체인지. 마리아는 95기 때문에 여기 코드 예제가 잘못됐네요. 85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크거나 같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8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95니까 이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는 전부 다 같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unconscious라고 출력되는데, 이번에도 마리아 여기 코드가 위에 한 줄 더 있네요. self health equal self health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헬스를 25를 뺀 값에 대해서 실행이 되네요. 95에서 25를 빼면 70이니까 75보다 작고 50보다 크니까 go to doctor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안 들립니다.
95에서 25를 빼니까 70이어서 리틀 타이어드 투데이인 것 같은데요. 75. 85보다 작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으면 예. 근데 얘가 출력이 왜 이렇게 되죠? introduce status change 주석 처리하고 다시 작업해 보겠습니다. conscious 말이야 95. (95면) 제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예, 제대로 되네요. 지금 요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마리아 필 타이어드 출력되죠. 얘는 헬스에서 25를 빼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셀프 헬스 라고 했을 때 네, 95라고 출력이 되고 헬스에서 25를 빼면 네, 70이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일단 헬스 네, 70 F.헬스는 70이니까 이 기호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렇죠? 70 폴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else로 가네요. else. 그쵸?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지금 5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50보다 크다라고 해야죠. 그쵸? 예. 지금 얘가 지금 70이 나오니까 5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으니까 else로 가서 unconscious라고 출력이 됐던 거고, 예. 네. goes to doctor라고 바르게 출력되죠. 이렇게 구등호 조건식,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방법,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면서 아까 이닛에 있었던 아규먼트들을 전달해서 인스턴스를 하고 그럼 인스턴스별로 각각 다른 값을 갖는다는 걸 봤습니다. 네, introduce도 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를 디파인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클래스는 이제 뭐 꼭 클래스를 쓰지 않아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의 다른 인스턴스들이 각각 값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챕터로는 클래스를 이제 좀 다양하게 디파인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인헤리턴스 상속, 또 하나는 멀티플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다중 상속,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폴리모피즘이라고 다형성이라는 이 세 가지 클래스를 세 가지로 약간 다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체를 볼 때,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 때,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까 클래스를 디파인을 했잖아요. 근데, 에너미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디파인 할 건데, 에너미는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 중에서 에너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이 가지고 수 있는 값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그대로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person이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enum이라는 클래스를 코딩한다고 하면 person을 작성한 후에 person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enume에 또 작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고 person에 있는 내용, person에 있는 어떤 attribute라든가 메서드를 수정하는 경우에 enume에서도 똑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뭐 enume도 있고 뭘까, friend도 있고 my family도 있고 전부 다 person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은 코드를 중복해서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상속받자. 그러니까 이제 속하는 개념에 따라서 상속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클래스의 인헤리턴스입니다. 그래서 에너미는 이렇게 에너미라는 클래스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주게 되면 이 에너미 클래스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그렇게 되면 이 에너미 클래스에는 다른 코딩을 하지 않아도 person 클래스에서 코드를 작성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person은 자기 자신이 맨 처음에 실행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init 메소드에서 자기 것만 초기화를 하겠죠. 근데 에너미는 person을 상속받아서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필요한 어트리뷰트와 person이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둘 다 받아서 person도 초기화를 하고 에너미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에너미가 person에서 가질 수 있는 어트리뷰트 값들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define하고 init하고 이 new attribute, 그 다음에 이 person의 attribute, person의 attribute 2, 두 개를 다 여기서 받은 초기화 init 메소드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person의 attribute와 enemy의 attribute. enemy는 이제 새로 하는 거니까 new attribute.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는 그 init 메소드에서 부모 클래스의 attribute들도 다 아규먼트로 받아서 슈퍼라고 하면은 요 person을 말을 하는 거예요. person. 슈퍼는 부모거든요.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슈퍼는 부모 클래스의 init에 당연히 같은 아규먼트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슈퍼 init 해서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나 자신, 에너미에 대해서 초기화할 것은 그 밑에다가 셀프를 가지고 셀프 new attribute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이 요 초기화하는 부분이 상속을 받았을 때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 그러니까 내 상속받았을 때 부모 클래스에 무언가를 호출하고 싶으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호출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만약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미 정의해놨으면 enemy 클래스는 단순하게 이렇게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person을 초기화를 같이 해주면서 초기화할 수 있다. enemy에 내가 특징으로 주고 싶은 거는 이제 weapon이라는 걸 주고 싶어서 weapon이라는 아규먼트를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weap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초기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weapon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요 네 가지 어트리뷰트만 있었는데 내가 enemy, 그러니까 enemy를 정의하기 위해서 weapon이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enemy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weapon, self.weapon은 weapon. 그다음에 요거는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enemy에다가는 person에 없는 추가 동작을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urt. 그러니까 enemy니까 뭐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럼 아규먼트로 뭘 받을까 했더니 일단 enemy 자기 자신, 그다음에 other는 이제 다른 사람 파라미터로 other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코드에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웨폰이 락이면 다른 사람의 헬스를 마이너스 이퀄 10 했으니까 이거는 other 헬스 이퀄 other 헬스 마이너스 10을 줄여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other 헬스를 10만큼 감소시켜라. 내가 가진 무기가 락이면. 만약에 락이 아니고 스틱이면 5만큼 감소시켜라. 웨폰이 락이나 스틱이 아닌 거면 이 두 조건문을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더의 헬스 상태를 감소시킨 헬스 값을 출력해라. 그게 이제 허트라는 메소드. 요거를 에너미에 추가해 줬고요. 그러니까 퍼슨에는 허트라는 메소드가 없지만 에너미는 퍼슨이 가지고 있는 뭐 인트로듀스라든가 뭐 스테이터스 체인지라든가 이런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허트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insert, 모욕하는 메소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는 이렇게 나 자신을 파라미터로 보고 insert 할 사람. 그래서 만약에 그 other의 헬스가 80보다 작으면 insert 하는 말을 이렇게 너는 지치고 약해라고 출력하는 프린트를 집어넣고 요걸 하나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80보다 크면 인설트를 호출해도 아무것도 리설트 할 수가 없는 거죠. 헬스 상태가 너무 건강해서 모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미니까 스틸이라는 메소드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틸, 이건 이제 훔치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훔치고 나서 나는 너의 무엇을 훔쳤어 라고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앞에 퍼슨에서 스테이터스 값이 친구 여부였죠. 친구 여부. 우리가 친구 여부. 친구면 true, 친구가 아니면 false였는데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뭔가 훔치면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if문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true였으면 이 사람 스테이터스를 false로 바꿔라. 그렇죠? false였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에너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코드를 한번 보면 예, 원래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퍼슨 클래스, 그래서 퍼슨을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화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에너미 클래스를 추가로 디파인을 하고 퍼슨을 상속을 받으면 이 에너미 클래스는 그 퍼슨에 있는 걸 다 그대로 가지면서 추가로 얘네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introduce,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 introduce가 퍼슨에도 있고 퍼슨에도 있어요. 퍼슨에서 introduce를 하면 hello, my name is 뭐뭐뭐 이렇게 출력하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요 부분 아직 설명 안 했을까? 요 부분은 좀 무시를 하시고요. hot, insert, still이라는 거를 메소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미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 이닛에 있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에너미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웨폰이었죠, 그렇죠? 근데 내가 퍼슨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퍼슨의 파라미터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미를 인스턴스화할 때 내가 웨폰 종류로 락이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그 퍼슨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줘서 알렉스라는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렉스는 허트도 할 수 있고 인설트도 할 수 있고 스틸도 할 수 있고. 네, 그 앞에서 근데 여기에서 그 아까 허트 메소드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였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더였죠. 어더를 people로 인스턴스화한 그렇죠? 퍼슨으로 인스턴스화한 마리아, 레이, 리를 파라미터로 주게 되면 허트에서 어더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는 웨폰이라는 프로퍼티는 없지만 마리아는 헬스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헬스를 10만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웨폰이 락이니까 10만큼 깎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도 마찬가지로 레이의 헬스를 10만큼 깎을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인설트 허트가 아니고 인설트. 그러니까 레이를 인설트하면 어더가 레이인데 레이의 헬스가 100보다 작으면 you are tired and weak라고 이제 출력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D도 마찬가지고 레이로부터 스틸을 하게 되면 레이 스테이터스가 우리 여기 앞에서 볼 때 레이를 처음 인스턴스 할 때 보면 파라미터를 폴스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차피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레이가 거꾸로 알렉스를 스틸하려고 하네요. 근데 레이는 인스턴스 할 때 퍼슨으로 인스턴스화했지 에너미로 인스턴스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는 에너미에 있는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이 앞에서부터 퍼슨 인스턴스 마리아에서 첫 번째로 마리아 is my friend, 마리아 is my friend라고 했을 때 마리아 스테이터스가 true라고 출력이 됐고 레이 is my friend라고 했을 때 스테이터스가 레이는 false로 출력이 되죠. 그렇죠? 출력이 됐고 마리아가 introduce 하면 hello, my name is Maria Correz. 그다음에 레이가 introduce 하면 hello, my name is Ray.
존스. 이거는 person에 introduce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에너미를 보면 그다음에 에너미를 선언하고 에너미 알렉스로 초기화를 하고 알렉스의 허트 마리아를 하면 그 에너미 클래스에서 정의한 허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더가 마리아였으니까 마리아의 헬스는 우리가 얼마로 줬냐면 95로 줬었죠. 95. 근데 허트를 하게 되면 내가 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웨폰이 락인 경우 10을 빼도록. 그러니까 얘는 85. 95에서 10을 빼서 85가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서트, 레이를 인서트 했을 때 D 너는 타이어드하고 위크해. 그 다음에 리 알렉스가 레이하고 레이는 아마 레이는 헬스 상태가 좋은가 봐요. 레이는 헬스 상태 88이죠. 그래서 인서트를 했을 때 88이니까 80보다 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를 인서트 했을 때는 출력을 못했고 리는 80보다 그 헬스 상태가 낮아서 리, you are tired and weak라고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스는 에너미이기 때문에 스틸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틸을 하면 레이로부터 스틸을 해라 라고 한 거죠. 레이로부터 스틸하고 하하하 레이 I have your stuff라고 이제 출력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렌드 상태가 레이는 프렌드 상태가 어차피 폴스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프렌드 아닌 상태, 그냥 폴스, 이 부분은 안 들어가죠. 레이의 스테이터스가 폴스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레이의 스틸이라는 메소드를 쓰려고 하면 레이는 실제 에너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니고 퍼슨의 인스턴스다 보니까 스틸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다 스틸 알렉스 했을 때 퍼슨 오브젝트는 스틸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어. 그러니까 실행할 수 없어 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상속입니다. 클래스. 내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객체의 특징이 있고 그 위에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객체인데 그거의 상위 객체, 그걸 모두 포괄하는 객체가 있으면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모든 메서드나 모든 어트리뷰트를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그대로 상속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에 클래스로 인스턴스화 되면 그 차일드 클래스의 메서드나 어트리뷰트는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상속이죠, 상속.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내가 약간씩 다른 클래스, 약간씩 다른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 상위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다중 상속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앞에 거는 내가 그 에너미가 그 퍼슨 하나를 상속받았잖아요. 한 가지 객체의 특성을 상속받았는데 멀티플 이네리턴스는 여러 객체의 특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상속이니까 여러 개를 상속받는 거죠. 여기서는 그 예로 하나로 그 애니멀이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애니멀은 뭐 사운드하고 룩으로 이제 초기화되는 클래스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장소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장소는 뭐 기후, 클라이메이트하고 레티튜드, 롱기튜드, 위도하고 경도를 파라미터로 갖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애니멀이라는 객체가 있고 장소, 플레이스라는 객체가 두 개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포유류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포유류라는 클래스는 애니멀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애니멀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그 포유류가 사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내가 이 포유류라는 클래스 정의에 포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걸 추가로 더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한 개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상속받는 거를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다중상속. 그러니까 다중상속 받으면 당연히 그 상속받는 애들을 어트리뷰트로 다 초기화할 때 받아서 그
어느 걸 초기화하는지 명시적으로 표시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그쵸?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푸드라는 거는 애니멀의 어트리뷰트로 내가 쓰려고 디자인을 했네요. 그래서 그 매멀로 인스턴스화 될 때 나의 푸드는 뭐다라고 초기화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다중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멀은 애니멀도 에 있는 메소드도 액세스할 수 있고 플레이스에 있는 것도 액세스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애니멀이 거꾸로 매멀을 한다던가 애니멀이 플레이스에 있는 거를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상속이고요. 다중상속의 예로 앞에 이 설명은 애니멀 갖고 했는데 실제 코드는 아이템 가지고 했어요. 아이템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 상품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모든 상품은 전부 다 아이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품의 스쿠 넘버, 이건 이제 재고 넘버죠. 재고 관리 코드. 스쿠 넘버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템을 초기화할 때는 스쿠로 초기화를 하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 프린트 스쿠, 그러니까 나 자신 내 스쿠 번호가 뭔지를 출력하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른 클래스는 이제 그 가멧은 이제 의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클래스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의류가 그럼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의류는 뭐 섹션이 있고 타입이 있다라고 내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멧의 섹션이라는 어트리뷰트,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초기화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메소드로 나 자신의 가멧에 대해서 출력하는 그러니까 the garment is in section more 그다음에 time more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류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하나 정의했고 아이템이라는 객체를 하나를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셔츠라는 걸 새로 정의하고 싶은데 이 셔츠는 그 내가 판매하는 셔츠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셔츠는 아이템의 속성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셔츠는 의류 중에 하나잖아요. 의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의복이 갖는 특징도 상속을 받아서 디파인을 하면 그때 당연히 아이템을 초기화하는 값과 가멧을 초기화하는 값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받아야 되고 나 자신, 그러니까 셔츠를 초기화하는 어트리뷰트로 네임과 컬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이제 그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코드보다 나 자신을 초기화하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했네요. 나의 네임은 뭐고 컬러는 뭐로 초기화한 다음에 아이템의 어트리뷰트 초기화하고 가멧의 어트리뷰트 초기화하고 지금 요거는 로직상 얘를 먼저 초기화를 하나 얘를 먼저 초기화를 하나 코드가 실행되는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순서,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순서에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속받는 관계니까 전혀 관계없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순서에 상관 있는 로직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순서에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게 순서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들이 이 객체 클래스를 쓸 때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딴 사람이 쓸 때 순서를 바꿨더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실행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셔츠라는 거는 아이템과 가멧을 다중 상속받은 클래스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나는 아이템도 상속받았고 의류, 가멧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출력할 수 있을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네요. 얘는 나 자신만 출력하네요. 그렇게 하고 예제에서 보면은 나는 셔츠를 초기화할 건데 블라우스라는 변수로 셔츠를 초기화를 할 거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아이템에 있는 스쿠 넘버, 그다음에 타입, 그다음에 파라미터에 보시면 아이템이 갖는 거는 스쿠 넘버만 아이템에 있는 거고 섹션하고 타입이 가멧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셔츠란 인스턴스로 블라우스를 생성할 건데 스쿠 넘버를 첫 번째 주고 타입 번호를 주고 그 뒤에는 이제 스쿠 넘버 섹션 타입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아까 가멧에 있었던 초기화 가멧의 이름
포멀 블라우스라고 가면 의류의 이름, 그 다음에 이건 색상, 화이트 파라미터를 줘서 셔츠를 초기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블라우스라는 인스턴스는 프린트 스쿠는 원래 아이템에 있던 메소드죠.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블라우스는 아이템에 있는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가멧에 있는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셔츠에 있는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중상속입니다. 상속하고 개념은 똑같은데 다중상속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게 틀린 부분이죠. 이 다중상속 요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너무 복잡하게 디자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읽기 힘들어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서 아주 명확한 경우에만 잘 상속받아서 쓰는 것이 코드를 어렵지 않게 만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multiply.py에 보시면 네, 아이템 아까 보신 거대로 프린트 스크루, 가멧, 프린트 가멧 있고 이 두 개를 다중상속받은 아이템과 가멧을 상속받았는데 아이템을 초기화하는 스크루, 그 다음에 가멧을 초기화하는 섹션 타입, 그 다음에 셔츠를 초기화하는 네임과 컬러. 그래서 네임과 컬러 어트리뷰트 초기화했고 아이템 초기화했고 가멧 초기화했죠. 그렇죠? 그래서 셔츠라는 걸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를 만들면 블라우스는 그 아이템, 가멧, 셔츠의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스쿠 넘버는 001이라고 아이템에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멧 is 섹션 43 탑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셔츠에 있는 프린트 셔츠 이 부분이 이 세 번째 줄.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다중상속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상속과 다중상속. 그 다음에 이제 폴리모피즘. 요거는 이제 용어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용어만. 폴리모피즘 이제 다형성. 사실 우리 다형성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도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뭐냐면 아까 코드를 봤는데 그 상속된 코드를 보면 내가 person이 introduce 할 수 있다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person은 introduce 하면 나는 hello, I am 누구누구야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내가 enemy라는 클래스, enemy를 정의를 하면서 enemy도 introduce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enemy여서 introduce 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You are my mortal enemy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소개가 아니고 넌 나의 적이야라고 외치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enemy는 person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enemy 인스턴스가 저 introduce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person도 introduce가 있고 enemy도 introduce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다형성인데요. 다형성. 여기서 얘기를 한 것처럼 enemy도 똑같이 mortal enemy라고 했고 introduce를 호출해보면 마리아, 레이, 알렉스는 원래 마리아, 레이는 그 자기 자신에 있는 introduce, 그러니까 person에 있는 introduce가 실행이 됐죠. 그렇죠? 근데 알렉스의 introduce를 호출하면 person에 있는 introduce가 호출되지 않고 그 enemy에 있는 introduce가 호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You are my mortal enemy. 그러니까 네, 상속을 받았는데 똑같은 메소드가 있어요. 부모의 똑같은 메소드가 있으면 부모의 메소드가 아닌 나의 메소드로 실행되는 것. 이거를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면 원래 부모의 메소드를 내 메소드로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위에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쓰는 거. 그 기능이 클래스의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클래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람이 하는 동일한, 그러니까 사람도 인트로듀스를 할 수 있고 에너미도 인트로듀스를 할 수 있는데 에너미는 다르게 인트로듀스를 하고 싶으면 똑같은 메소드를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선언을 하면 그 부모의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소드 폴리모피즘, 다형성이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실제로 알렉스 다 인트로듀스를 실행시켜 보면
이러면 You are my mortal enemy라고 자기 자신, enemy에 디파인된 함수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형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의 상속, 다중상속, 그 다음에 다형성까지 해서 그 파이썬 기본 문법은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기본적인 문법은 익히셨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뭐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 갖고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공부하면 되겠죠. 우리가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